당신은 요즘 아무도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꺼내려고 하면 누군가 먼저 끼어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당신의 생각을 전하려고 하면 알았어요 하며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당신은 조용해집니다.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쓸모없어졌구나. 나는 오늘 당신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쓸모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세상이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평생을 인간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강함과 약함에 대해, 삶과 죽음에 대해, 고통과 극복에 대해 깊이 사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약해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견뎌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은 강의가 아닙니다. 나는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기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이유, 왜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지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약해졌어. 하지만 나는 묻겠습니다. 정말 약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 강했던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난 60년, 70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먹여 살렸고, 힘든 일도 참으며 했고, 아픈 몸도 감추고 일했습니다.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고, 빚도 졌다가 갚았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해도 참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견뎌왔습니다. 이것이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강했습니다.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음이 지친다고 해서 약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친 것은 너무 오래 강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쇠도 오래 쓰면 닳습니다. 나무도 오래 서 있으면 금이 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견디면 지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젊을 때와 달라진 것들. 젊을 때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달라집니다. 힘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이것뿐이구나. 이 깨달음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평생을 달려왔는데 도착한 곳이 생각보다 허전합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잘 살고 있지만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모았지만 그것이 마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릴 때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지만 목표에 도착하고 나니 공허한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내가 말하면 누가 들어주기나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당신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말을 줄이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노인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만을 존중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일에서 물러난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쓸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에서 느끼는 상실감. 많은 노인들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는 멀리 있습니다. 전화도 뜸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명절에 만나도 금방 가버립니다. 바빠서요. 일이 있어서요. 이런 말만 남기고 떠납니다. 당신은 서운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하지만 이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현하면 꼰대 소리 들을까봐, 부담스럽다 소리 들을까봐 참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깁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자식을 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이 당신에게 빚을 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도 그랬듯이요. 당신도 젊었을 때 부모님보다 당신의 일이, 당신의 가족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게 두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무시당한다는 느낌의 정체. 노년의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옆에 있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은행에 가면 직원이 당신을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젊은 사람과 부딪히면 당신이 비켜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느낍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세상의 기준은 틀렸습니다. 세상은 빠른 것, 젊은 것, 새로운 것만을 좋아합니다. 느린 것, 늙은 것, 오래된 것은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깊이에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겪어온 일들, 당신이 견뎌온 고통들, 이것들이 당신을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 깊이를 모릅니다. 그들은 표면만 봅니다. 하지만 깊이를 아는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압니다. 그러니 세상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진짜 강함, 그 강함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강함을 오해합니다. 강함이란 힘이 센 것, 돈이 많은 것, 권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봅니다. 진짜 강함은 견디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견뎌왔습니다. 힘든 일도, 억울한 일도, 슬픈 일도 견뎌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해도 참았고, 가슴이 아파도 웃었고, 화가 나도 사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성공만을 강함으로 봅니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평범한 삶을 버텨낸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강함이라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것을 이룬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무너집니다. 술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가족을 버리거나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버텼고, 괴로워도 견뎠고, 쓰러질 것 같아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강함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참아온 사람들의 마음. 한국의 노인들은 특히 많이 참고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독재를 겪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고 싶은 대로도 못 살고, 꿈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그 시대는 원래 그랬잖아요 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회는 이제는 다른 시대입니다 하며 당신을 옛날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이 억울함을 표현할 곳이 없습니다. 표현하면 꼰대질한다는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 참습니다. 평생 참아왔듯이. 나는 이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너무 오래 참으면 마음이 병듭니다.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표현해야 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예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견뎌온 삶.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나는 꿈을 포기하고 살았어. 나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묻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포기였습니까? 아니면 선택이었습니까? 당신은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족을 선택했고, 책임을 선택했고,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꿈만 쫓았다면 가족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고 싶은 것만 했다면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지금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견뎌온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강한 척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외롭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외롭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당신도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만이 진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당신은 후자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고통들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들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깊이를 모릅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삶의 무게를 알고 고통의 의미를 알고 견디는 법을 압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강해지십시오. 평생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강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강해지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이것이 노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받을 차례입니다. 남은 인생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부모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것 자체가 증명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증명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당신답게 살아가세요. 편한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비교에서 내려오는 법. 평생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성공한 자식을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아래를 보면 항상 더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비교를 제발 멈추세요. 남이 뭘 가졌든 그것은 남의 일입니다. 남의 자식이 효도를 잘하든 안 하든 그것도 남의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세요.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냥 당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지혜. 노년에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거나 자식들이 멀리 떠나갑니다. 그렇게 혼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겠습니다. 외로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외로움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 자신과 시간을 보낼 차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당신은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불행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가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으로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외로움이 평온으로 바뀝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이 소중해지고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실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딱 30분만이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거나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슬프면 우세요. 화가 나면 표현하세요. 외로우면 인정하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이 쌓여서 병이 됩니다.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넷째, 작은 목표를 가지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30분 산책하기.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하기. 오늘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먹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당신의 하루에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당신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 성취감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해치는 사람은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섯째, 몸을 움직이세요. 마음이 약해지면 몸부터 움직이세요. 걷기만 해도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집 안 청소, 뭐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7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 그때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놓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8째,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노년의 행복은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좋아하는 음악, 편안한 잠. 이런 작은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그 즐거움들이 모여서 당신의 하루를 채웁니다. 분노를 힘으로 바꾸는 법. 나이가 들면 분노가 생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이런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억누릅니다. 나이 들어서 화내면 안 돼. 하지만 나는 말하겠습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분노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노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분노를 남에게 퍼붓거나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면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변화의 에너지로 사용하면 건설적입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다짐으로 바꾸세요. 분노를 행동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분노는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체념이 아닌 수용.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다 체념했어. 하지만 체념과 수용은 다릅니다. 체념은 패배입니다. 어차피 안 돼. 나는 안 돼. 이것이 체념입니다. 하지만 수용은 다릅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몸은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내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것이 수용입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체념하지 마세요. 수용하세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죽음 앞에서 사는 법. 노년에 이르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났으니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 오늘을 제대로 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먹고 싶었던 것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당신만의 의미를 만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하지만 나는 말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의미가 없다고.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의미가 됩니다. 나는 가족을 지켰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다. 이렇게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의미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버텨낸 당신에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어쩌면 무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 세상이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도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평생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견뎌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내일도 당신은 살아갈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견딜 것입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견뎌냈구나. 나는 생각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그날까지 당신은 계속 살아가면 됩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바꾸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르치려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다만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더 성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것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세요. 더 이상 스스로에게 가혹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편안해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의 얼굴도, 당신의 이름도, 당신의 삶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당신이 계속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져 있기를.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여러분의 오래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